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이 우리 계산 작업이죠. 계산 작업은 총 30점이고요. 우리 한 문제당 6점씩이요. 해서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5문제가 나는데 이 5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출석일수다, 1차다, 2차다, 3차다 하고 요런 게 있대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제2의 3번부터 제2의 32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표 1번을 봤을 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죠? 자, 이 밑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가 쭉쭉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 중에서 출석일수, 그리고 1차, 2차, 3차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성적 평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성적 평가라는 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이고 그리고 1차, 2차, 3차 그 점수가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이면 패스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 하이픈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게 많죠. 자, 일단은 출석 일수가 일단 18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1, 2, 3차 이 점수들이 전부 다 이제 60점을 넘어야 이제 패스요. 그렇지 않으면 하이픈 요거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if도 있고요, and도 있고, count if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2, 3차 점수 있죠? 요 점수가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거예요.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조건에 만족하는 그 셀의 개수를 세주죠. 해서 우리가 이제 1, 2, 3차 이 점수들을 가지고 60점 이상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셀 거예요. 그 개수를 해서 그 개수가 만약에 3개다. 그 얘기는 1차, 2차, 3차 전부 다 이제 6점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count if 요 함수 가지고 이 3개 셀 중에서 6점 이상인 거 개수 세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세 과목 모두 다 60점 이상이 아니라는 그 얘기요. 자, 일단은 우리 count if 먼저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count if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count if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자, 이 범위에서 뭘 찾아라? 우리 조건이요. 크거나 같다 60에서 60점 이상인 것들의 개수를 세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60점 이상이 몇 개인지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3 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3333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보니까 이제 2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2가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가 60점이 안 되죠. 5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 여기도 2라는 값이 나왔죠. 지금 여기에 점수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요. 요 중간에 있는 요 과목이 2차가 60점이 안 돼요. 그래서 2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카운트 if의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이 나왔다. 그 얘기는 1, 2, 3차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해서 우리가 count if 요거 쓴 거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패스를 출력하거나 하이픈을 출력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한 번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패스가 되기 위한 조건은 출석 일수가 일단 18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1, 2, 3차 이 점수가 모두 다 이제 60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패스다. 그렇게 이제 출력해 주면 돼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if 써보자고요. if 만약에 자 그때 이제 뒤에다가 이제 조건 써야죠. 조건 쓸 때 조건이 여러 개니까 and 함수 열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출석일수가 18일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1, 2, 3차 점수가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이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count if로 구해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6점 이상인 것들의 개수를 세달라. 그 개수가 만약에 3개랑 똑같다. 3이면 세 과목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패스라고 이제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뭘 출력해라? 하이픈을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count if에서 나온 그 결과가 3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3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1, 2, 3차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이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뒤에 3번 셀에 들어있는 게 18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건 이제 출석일수가 18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엔드로 요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면 이제 패스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이픈을 출력해라. 그렇게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패스 같은 거 쓸 때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죠. 이런 거 이제 잘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패스하고 나왔고요. 그 밑에 거 이제 쭉쭉쭉 이제 채우기 엔들에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언더바가 나왔죠. 얘는 이제 출석 일수는 18일 이상이 맞아요. 맞는데 요 세 과목의 점수 1차, 2차, 3차의 점수가 모두 다 60점이냐? 아니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하이픈이 나왔죠. 얘 보면 이제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이 아니에요. 15일밖에 안 돼요. 점수는 전부 다 60점 이상이지만 출석 일수가 18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이픈이 뜬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i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패스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이픈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쓴 거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건이 두 가지죠. 출석 일수가 18일 이상이야? 그거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1차, 2차, 3차에서 60점 이상의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개수를 센 다음에 그 개수가 3개랑 똑같다. 그 얘기가 세 과목 모두 다 60점 이상이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면은 결석일수가 있고 1, 2, 3차 그 점수들이 있대요. 자, 결석일수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1, 2, 3차의 점수가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랑 그리고 표 3번을 이용하래요. 표 3번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표 3번이 지금처럼 평균 할인율 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K의 3번부터 시작해서 32번 그 영역에 수강료 할인율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결과를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뭘 표시해라? 수강료 할인율을 이제 표시해라. 그때 지금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표 3번을 이제 참조하라 했죠. 이 표 3번을 봤을 때 표 3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강료 할인율 요걸 이제 꺼내 가야 되겠죠. 그때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얘네들은 0부터 60이다, 60부터 70이다 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뭐다? 평균이다. 평균. 그때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1, 2, 3차의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표 3번의 평균 할인율 표에서 수강료의 할인율을 찾아서 이제 표시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1, 2, 3차 그 점수에 이제 평균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 2, 3차 그 점수들이랑 총점은 가지고 있지만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AVER, AGE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1, 2, 3차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표시 형식이 지금 100분율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육엔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쭉쭉 나오는데 얘가 이제 표시 형식이 100분율로 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일반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 2, 3차 점수의 평균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면 얘는 이제 70 이상 80 미만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수강료 할인율이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3%가 나오면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강료 할인율을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이 참조하고자 하는 이 표를 봤을 때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고요. 수강료 할인율도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 참조할 때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이제 달러 붙인다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 써주고요.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그거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true라는 옵션이 있는데 얘는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참조 범위를 찾을 때 근사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true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을 쓸 때 우리가 이제 false도 쓸 수도 있죠. 이 false라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이제 구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평균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이곳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true를 써서 이제 근사값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에버리지 쓴 거 있죠? 요 에버리지 쓴 거는 요거를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좀 해놓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vlookup으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찾을값을 찍어줘야죠. 자, 찾을값은 뭐예요? 내가 방금 구했던 에버리지로 구했던 그 평균값을 찾아라. 컴마 찍어주고요.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이제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는데 그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수강료 할인율, 얘가 이제 필요해요. 그때 이제 이 점수, 맨 앞에 있는 이 점수가 1열에 들어있고 그 다음 점수가 이제 2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강료 할인율은 이제 3열에 들어있죠. 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열 번호를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true 값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여기서는 지금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수강료 할인율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소스 업무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수강료 할인율이 우리 표시 형식을 봤을 때 100분율로 돼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아까 일반으로 고쳤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소수점이 나온 거고 우리 문제대로 하게 되면 100분율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확인이요. 그럼 지금처럼 수강료 할인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푼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결석 일수가 만약에 0일이다.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수강료를 좀 더 할인해 주나 봐요. 해서 수강료 할인율에다가 0.5%를 추가해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결석 일수가 0이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내가 구해놓은 이 수강료 할인율에다가 0.5%를 추가할래 말래, 더해줄래 말래. 그거 이제 우리가 결석일수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수강료 할인율 이거 뒤에다가 이제 더해줘라. 더해주긴 더해주는데 뭘 더해주냐? 자, if 만약에 결석일수가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결석일수가 0이다. 그랬을 때는 수강료 할인율에다가 0.5%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더해주면 안 되죠. 해서 0을 그냥 더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3.5하고 그렇게 똑같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결석일수가 둘 다 0이고 0이죠. 그러면 원래는 3.5였는데 이제 0.5%를 더해주니까 여기는 지금처럼 4% 그렇게 이제 바뀐 거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두 개의 데이터는 결석일수가 8일이고 2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안 바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여기도 결석일수가 0일이죠. 근데 원래는 3.5%였는데 얘를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4%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내가 평균값을 구했어요. 에버리지로. 그 에버리지로 구한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세 번째 열에 들어있던 그 수강료 할인율을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강료 할인율을 구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결석일수가 0일일 때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면
0.5%를 추가로 할인해 주겠대요. 해서 그 뒤에서 if 함수를 가지고 결석일수가 0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고 0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0.5%를 더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0을 더해줘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수강 과목을 이용하래요. 수강 과목이 지금 여기 C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표 2번에 보면 C의 36번부터 시작해서 E의 38번 그 영역에다가 난이도별로 과목별로 인원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표 2번 좀 보자고요. 자, 표 2번을 보니까 지금처럼 표 2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 이제 의미가 6칸에다가는 코딩이면서 초급이 이제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고 여기다가는 코딩 중에서 이제 중급이 몇 개인지 여기서는 이제 코딩 중에서 고급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클라우드이면서 이제 고급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면서 중급이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이제 세라. 그 얘기요. 그때 이제 수강 과목이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수강 과목에서 요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하이픈이 들어있죠. 이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앞 부분에는 이제 과목이 들어있고 뒷 부분에는 이제 난이도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과목에서 고급이다, 초급이다, 고급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if하고 count하고 fi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수, 개수를 이제 세는 거니까 count하고 이제 if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find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코딩이 들어있냐? 초급은 들어있냐?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find라는 요 함수를 쓴다 그랬는데 우리 find라는 함수 좀 보자고요. 우리 find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텍스트, 찾을 값을 이제 찍어주고요. 찾을 값 써주고 그 뒤에는 이제 문자열이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을 건지 그 시작할 위치, 시작 위치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find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요 데이터 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find라고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find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초급을 찾아라. 초급을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여기서 찾아라. 여기서 찾을 때 그때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7 하고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요 초급이라는 요 글자가 7번째 위치에 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위치에는 지금 대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두 번째 위치에는 이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 위치에는 이제 터가 들어있고 네 번째 위치에는 이제 분이 들어있고 다섯 번째 위치에는 지금 석이 들어있고 여섯 번째 위치에는 요 하이픈이 들어있죠. 해서 초급이라는 글자는 지금 7번째 위치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7이라고 이렇게 값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한번 찾아볼게요. 자, 코딩을 똑같이 찾을 건데 이제 어떻게 찾냐? 또 똑같이 find라는 요 함수요. find, 코딩을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위치에서 찾아라. 찾을 때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시작 위치를 1로 이제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value라는 오류가 발생하죠. 왜? 여기에는 코딩이라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value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을 때는 지금처럼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값이 나온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그곳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find로 썼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나왔을 때 얘가 이제 1 이상이야. 그렇게 만약에 물어보게 된다면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그 해당 데이터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문자열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때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는 이 find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뭔가 숫자 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없을 때는 value라는 오류가 발생하더라.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할 거예요. 배열수식으로. 그럼 이제 coun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써주면 되겠죠. if 쓰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코딩이 이곳에 들어있냐, 초급이 이곳에 들어있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두 번을 물어봐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두 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find라는 함수요. find라는 함수를 가지고 지금 내가 뭘 찾을 거냐면은 우리가 초급 이거 먼저 찾자고요. 초급을 찾아라. 초급을 찾긴 찾는데 이제 어디서 찾아라? 우리 수강 과목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요. 이 범위에서 B의 36번 셀 초급이죠. 초급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그때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씩만 봤을 때 만약에 초급이라는 그 글자가 어딘가에 들어있을 때는 지금처럼 숫자 값이 나올 거고 없으면 이제 value라는 그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 find의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숫자 값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숫자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초급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또 똑같이 써주면 돼요. 또 똑같이 이걸 어떻게 쓰냐? 우리 첫 번째 가로 연 거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조건 쓴 것까지 싹 다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하고 나서 이제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컨트롤 V요. 컨트롤 V에서 아까는 B의 36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초급을 찾아라. 그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뭘 찾냐? 코딩을 찾을 겁니다. 해서 C의 35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찾는 범위는 똑같죠. 우리가 어차피 이 코딩이라는 것도 이 수강 과목에서 다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찾는 위치는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find에 나온 그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숫자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코딩이라는 글자가 이 데이터, 문자열에 이제 들어있다. 그 얘기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다. 그 얘기는 난이도가 이제 초급이면서 과목이 이제 코딩이다. 그거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찾을 때마다 우리가 개수를 세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count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지금 식이 지금 여러 줄로 표시가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일단은 엔터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코딩 중에서 초급이 이제 두 개가 있대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코딩 중에 이제 우리 초급이요. 코딩 중에 초급 지금 요만큼에는 없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코딩이면서 이제 초급인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데이터가 코딩 중에서 이제 초급인 거예요. 해서 두 개 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채우기엔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밑으로도 이제 채우기엔드를 해야죠. 그리고 옆으로도 이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달러를 이제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그거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 식에서 이 B의 36번이요. B의 36번이 지금 얘죠. 내가 만약에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중급으로 바뀌어야 되고 고급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행 번호는 계속해서 바뀌게 그냥 놔두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요 셀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당겨도 얘는 이제 초급이야? 물어봐야죠. 내가 6칸에서도 이제 초급이야? 6칸에서도 초급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이 초급이라는 거 얘는 이제 B열에 들어있죠. 요게 이제 열 번호가 변경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요 B의 36번 얘는 이제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 그리고 숫자는 변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에만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32번 이 영역이 지금 우리 수강 과목이 들어있는 이 영역이죠. 내가 어떤 셀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 우리가 초급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의 35번이요. C의 35번 셀이 지금 코딩이 들어있는 요 셀이죠. 얘는 이제 내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있을 때 밑으로 내가 채우기 엔드를 했을 때는 이 코딩은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내가 첫 번째 칸을 물어봐도 코딩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내가 채우기를 해도 코딩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 칸에서도 코딩이야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내가 이제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행번호는 변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나서 그걸 이제 오른쪽으로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겼을 때는 코딩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 클라우드로 그렇게 이제 변해야 되겠죠.
해서 열 번호는 바뀌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요 C의 35번 셀 요거는 F4번을 한 번, 두 번 땅땅 눌러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의 3번부터 32번까지 수강 과목에 들어있던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러면서 이제 채우기 힘들 좀 하자고요. 오른쪽으로 쭉쭉 당겼더니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원수를 셀 거예요. 카운트 if 가지고 해서 카운트에서 여기서 이제 가로 열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서 이제 카운트 가로가 닫힌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if 쓰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내보내라. 내보내서 그때 그 1에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원수를 계산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find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 수강 과목에서 우리 초급을 찾아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초급이라는 글씨가 들어있을 때는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뭔가 숫자 값이 나올 거예요. 해서 이 find의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초급이라는 글씨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똑같죠. 우리 fi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수강 과목에서 C의 35번 셀 코딩이죠. 코딩을 찾아라. 그때 이제 코딩의 위치가 1 이상이냐? 1 이상이라면 이 코딩이라는 글자가 우리 수강 과목에 이제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코딩이면서 이제 초급 그렇게 이제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그때 1이라는 값을 내보내라. 내보낸 그 1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이 지금 이 큰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강 과목이라는 게 있고 1차, 2차, 3차가 있대요. 자, 우리 수강 과목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여기 보게 되면 1차, 2차, 3차가 여기 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I의 36번부터 시작해서 K의 44번 그 영역에다가 1, 2, 3차에 각각 이제 수강 과목별 최대 점수를 찾아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I의 36번부터 시작해서 K의 4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각각 이제 수강 과목별로 1차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2차의 최대값은 얼마인지, 3차의 최대값은 얼마인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칸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코딩 초급 중에서 1차 점수에서 가장 큰 값이 이제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이 칸에서는 데이터 분석 초급 중에서 우리 2차 점수의 최대값이 이제 얼마인지 그렇게 이제 수강 과목별로 최대값을 찾아서 최대 점수를 찾아서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코딩 초급 요것만 이제 만족하면 돼요. 코딩 중급이다 요것만 이제 만족하면 돼요. 왜? 1차,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지금처럼 따로따로 들어있잖아요. 따로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2차, 3차 요건 이제 따로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쓸 조건은 요 하나요. 수강 과목만 똑같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최대 점수를 찾아서 표시하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점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인덱스, 매치, 맥스 이 세 개의 함수를 사용한 그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최대 점수를 수강 과목별로 그렇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쓰고 맥스 한번 써보자고요. 맥스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조건은 우리가 일단 수강 과목을 먼저 비교해 줘야 되겠죠. 자, 내가 이만큼의 이제 수강 과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코딩 초급 얘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니까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요 첫 번째 칸에서는 1차 점수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찾아가서 1차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점수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100점 하고 그렇게 나왔죠. 우리 지금 이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코딩 초급이 딱 요 두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1차 점수를 봤을 때 100점짜리가 있고 90점짜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딩 초급 중에서 우리 가장 큰 값은 얼마다? 100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밑으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려면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맥함수를 봤을 때 C의 3번부터 32번 이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우리 이 수강 과목이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아니면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아니면 이 칸을 계산하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가 이 전체 수강 과목이 들어있는 이 영역에서 얘네들이랑 이제 비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영역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H36번 요 셀 좀 보자고요.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코딩 초급을 찾아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코딩 중급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코딩 고급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얘는 이제 내가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얘네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놔두면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코딩 초급 찾아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코딩 초급 찾아라. 그 다음에 3차 거를 구할 때도 우리 코딩 초급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원래 열 번호가 변하는데 열 번호는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지금 요 H36번 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달러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 F3번부터 시작해서 F32번이요. 요 F3번부터 32번 그 영역에는 지금 1차 점수가 싹 다 이제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이 영역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열 번호 좀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칸을 딱 계산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당겼어요. 당기면 이 1차 점수가 2차 점수로 변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옆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3차 점수로 이제 변경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열 번호가 이제 변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눌러서 지금처럼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max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100점 하고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엔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인덱스하고 매치가 빠지고 max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게 맞죠. max 함수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 푸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그 함수도 같이 이제 사용하라고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이제 써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개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덱스하고 매치까지 같이 붙여서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덱스하고 매치라는 그 함수까지 같이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가 나는데 요 매치라는 함수는 특정 값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죠. 해서 지금 우리가 맥스로 구한 그 최대값이 있어요. 그 최대값이 우리 1차 점수들 중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이제 찾아요.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1차 점수들 중에서 그 매치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을 구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요 함수도 이제 같이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썼던 거 맥스 값 있죠? 요 맥스는 우리가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써줘야 되는데 매치라는 함수요. 자, 요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에서 옵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 있었고요. 0이라는 옵션이 있고 1이라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찾을 범위 있죠. 이 데이터 값을 이제 찾을 이 범위에 그 데이터가 이제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 옵션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 옵션이 우리 1입니다. 그리고 0은 이 범위의 값이 이제 섞여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이런 정렬이 안 되어 있을 때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 있죠. 그 값이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0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찾을 값보다 크거나 이제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1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해서 매치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놨죠. 그 최대값의 위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를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로 찾아줄 거예요. 그때 max라고 쓴 거는 잘라내기 좀 해놓자고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매치 찾아라. 뭘 찾아라? 내가 지금 방금 구했던 그 max 값을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 1차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주세요. 그때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이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막 값들이 섞여 있죠.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옵션을 이제 0하고 이제 옵션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맥스 값이랑 그리고 이 범위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틀린 겁니다. 왜 틀렸나 좀 보세요. 아까 맥스 값이 이제 100이었죠. 그리고 그 100이라는 그 점수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100점이 이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위치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칸의 이 100점은 우리의 코딩 고급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거를 계산하고 있어요? 수강 과목이 코딩 초급인 거. 거기서 이제 우리가 100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범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1차 점수만 범위 잡아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를 지정할 때도 수강 과목이 코딩 초급인 그 1차 점수들 중에서 100점을 찾아달라. 그렇게 써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쓸 때도 이 범위를 지정할 때 수강 과목이 코딩 초급인 그 데이터들의 1차 점수들 중에서 이 100점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줘야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 수강 과목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코딩 초급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때도 이 영역은 수강 과목에 들어있는 이 영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고요. 지금 요 H36번은 앞에서 우리 맥스를 쓸 때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맥스라는 그 함수에서 나온 그 값은 아까 100점이었습니다. 그 100점을 찾을 때 수강 과목이 코딩 초급인 그 1차 점수들 중에서 이 100점을 찾아달라. 그렇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도 지금처럼 이 조건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여기에 20하고 나왔죠. 20번째 코딩 초급 중에서 100점의 그 데이터가 20번째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 위치가 맞나 안 맞나 찾아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요.
지금 임지영이 16번째 데이터죠. 밑으로 좀 내려가자고요.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임지영이 아까 16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바로 밑에가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에서 요 데이터를 이제 찾아준 겁니다. 이 100점을 보니까 수강 과목이 보다 코딩 초급이다. 그래서 코딩 초급 중에서 100점의 위치가 20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20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20번째 위치에 있는 걸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 1차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20번째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20번째 나온 거 있죠? 요거 매치까지 쓴 거요.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차 점수들 중에서 몇 번째 위치 값을 출력해라. 20번째 위치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매치 함수를 싹 다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점수가 이만큼이 들어있으니까 이 중에서 20번째 데이터 그 100점을 이제 그대로 출력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이제 맨 뒤에서 인덱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덱스 이 범위는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그거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얘는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1차 점수만 가지고 해야죠. 해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네들이 이제 행 번호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1차 점수를 가지고 하지만 그 옆으로 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전부 다 이제 2차 점수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또 그 옆으로 당겼을 때는 3차 점수를 가지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열 번호는 변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땅땅 눌러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요 범위 잡은 거요. 범위 찾을 값 말고 이제 범위 잡은 거 이 범위에서도 F3번부터 시작해서 F32번 이 영역의 값은 F4번을 두 번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똑같이 이제 100점 하고 나왔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하고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에서 매치 번째 값을 출력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우리 max라는 그 함수부터 보자고요. max는 아까 이거랑 똑같이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ax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맥스 값으로 찾은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로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매치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맥스가 이제 찾을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옵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스 값을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찾았을 때 20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해서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요 매치의 결과는 20번째였습니다. 해서 우리가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F3번부터 시작해서 F32번 그 영역에 우리 1차 점수들이 쫙 들어있었어요. 그 점수들 중에서 20번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맥스 함수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처럼 수강 과목별로 최대값을 전부 다 이제 다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상에서 이 세 개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다, 매치다, 맥스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지 맞은 걸로 이제 채점이 된다고요. 맥스 함수만 가지고 식을 쓰게 되면 결과값은 맞겠지만 우리가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처럼 맥스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 풀 수 있더라도 우리가 문제상에서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전부 다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오면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한 그 함수를 우리는 무조건 다 써서 정답을 작성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 fm 비고라는 거 요거를 이제 작성하래요. 이걸 작성해서 L의 3번부터 시작해서 32번 그 영역에다가 비고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비고 칸은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뭘 이용해라?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fm 비고라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비고를 이제 계산하라는 그 얘기요. 그때 이제 fm 비교라는 거는 우리 출석일수랑 결석일수 이 두 가지 값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이제 되돌려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비교라는 거는 출석일수 나누기 출석일수 더하기 결석일수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게 만약에 1이면 출석 우수다. 만약에 0.8 미만이면 재수강이다. 그 외에는 그냥 빈칸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고를 계산할 때 select case라는 이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public function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이제 작성하러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Alt하고 F11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하고 F11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추가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상에서 주어진 거 이 public function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써보자고요. 자, public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function이요. function이라고 쓰고 fm 비고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가로 닫고 이제 엔터요. 엔터만 누르면 지금처럼 end 펑션이 자동으로 이제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에 해당하게 우리가 이제 select case문을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select case 작성하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select cas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select case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비고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이렇게 계산해서 그때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이 이제 1이냐, 0.8 미만이냐, 그 외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출석일수 나누기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요. 출석일수 더하기 결석일수 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요 식을 그대로 요 자리에다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케이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가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fn 비고라는 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출석 우수다. 요 말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출석 우수다.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아니래요. 1이 아니면 이제 케이스라고 써주고 케이스 is 작다 0.8이요. 작다 0.8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0.8 미만이면 요걸 이제 써준 거죠. 0.8 미만이면 fm 비고라는 곳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라? 우리 재수강이라고 집어넣어 달라. 재수강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빈칸으로 출력하라 그랬죠. 그러면 1도 아니고 0.8 미만도 아닐 때 케이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else하고 써주면 되겠죠. 케이스 else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fm 비고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요 select case만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nd selec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거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서 select case라고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 그때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값이 1이랑 똑같으면 출석 우수라고 이제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1이 아니래요. 1이 아니면 이제 0.8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부등호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때는 case is라고 이렇게 써줘야죠. case is라고 쓰고 그리고 0.8 미만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0.8 미만이면 재수강이다. 1도 아니고 0.8 미만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 외에는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select case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 작성했으면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엑셀로 되돌아갈 때 이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해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함수를 불러올 때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 fx 함수 삽입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 중에서 범주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보면 내가 지금 방금 만든 fn 비고가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출석일수 입력해라, 결석일수 입력해라 이렇게 떠요. 그럼 출석일수는 지금 여기 D의 3번 셀에 들어있고요. 결석일수는 우리 2의 3번 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D의 3번이다, 2의 3번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는 빈 공백이 뜬 거죠. 빈 칸이 뜬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출석 우수도 있고 재수강도 있고 빈칸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비고 칸을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 형식을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기 때문에 나 함수 형식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함수 형식부터 외우세요. 외워야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외우지 않고 그냥 대충 이해해서 나 식 쓸 거야.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만 읽어도 문제가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함수 형식도 잘 몰라요. 그럼 쓸 수가 없다고요. 아예. 그래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select case가 됐든 if가 됐든 그런 명령어가 나오죠. 그런 명령어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런 형식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배열 함수가 됐든 일반 함수가 됐든 그런 함수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이 계산 작업이 배점이 되게 커요. 큰 만큼 다른 기능에 비해서 어렵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 요 5문제 꼭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서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책을 안 보고 혼자서 식을 쭉쭉쭉 쓸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로 오늘 풀었던 이런 비슷한 유형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꼭 반복 연습하세요.